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월 8일, 네,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가치투자에서는 시장이 좀 뭔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장면을 뒤로하고 변화가 좀 뭔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모습들 쪽에서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이제 찾아가서 좀 대응해야 될 텐데, 그중에서 오늘 뉴스가 조금 특이한 게 나오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면 그에 따른 이제 반사익들이 막 이제 커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에서 미국의 중국 블랙리스트를 등재한 효과에 따라서 혹시나 국내 기업들에는 어떤 변화가 올 거고 그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그거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가장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금 나왔던 뉴스 아침부터 나왔었죠. 중국의 군사 기업에 몇 가지를 이제 그러니까 인민해방군을 위해서 활동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거 가만 놔두게 되면 안 되겠다 라는 관점 쪽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잘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매년 요맘때쯤이면은 1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요 회사는 빼줘도 되겠고 요 회사는 안 되겠네, 이거 다시 집어넣어야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지정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의 군사 기업으로 지정된다. 그러면은 중국 정부와 함께 뭔가 으쌰으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가 많다라는 쪽인데, 솔직히 자세히 보게 되면 미국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겠죠. 그렇게 돼서 당장 제재나 수출 통제 이런 제약을 크게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기업들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게 좀 기사도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즉 국방부 중심으로는 거래가 2026년부터 안 되는데, 일반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그렇게 되면 권고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정부가 하지 말라는데 우리 굳이 해야 되겠어? 거래가 뚝 끊기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국 일반 기업 입장 쪽으로는 이게 거래가 이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다가 또 국방부 쪽에서는 공급망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6년부터는 제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뒤부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는 약간 또 부담이 되겠죠. 관련된 쪽에서 국방부에서 조달을 하는 물품들 쪽에서는 다 제약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쪽으로 나온다라고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거는 큰 회사들 딱딱 집어넣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 입장 쪽에서는 반사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쪽들이 조금 더 들어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 닝더스다이 CATL이죠. 이게 왜 그런지는 중국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닝더스다이, 이게 세계 1위 배터리 생산 업체 딱 제재를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솔직히 요즘에 2차 전지에 대해서 모멘텀이 뭐가 강하냐,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좋아지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CATL을 제재해주네. 그래서 역시나 계속 또 시장 점유율 글로벌 시장 점유율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또 제재가 된다, 블랙리스트에 들어갔다라는 효과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2차 전지 쪽에서는 훈풍이 가뜩이나 지금 중국이 막 치고 올라오게 되면 여기 해외 쪽에서도 막 들썩들썩 난리인데, 이거 어떻게 좀 북미 쪽까지 들어오는 거 아니야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약간 좀 나아지겠네 라고 하는 기대감, 센티 쪽으로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센티 관련된 쪽으로 움직이는 게 더 크다라고 보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왔죠. 약간 LG에너지솔루션 중기 저항대까지 딱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강하게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문제.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추가로 뭔가 모멘텀을 딱 갖춰주면 쭉 들어올 텐데 그 저항대가 좀 들어와 있다는 거,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고요. 두 번째, 텐센트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국내 수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요게 수혜죠. CXMT, 창신 메모리, 이거를 딱 제재를 해줍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지금까지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DDR4 기준으로 저가형 쪽들 범용 반도체 쪽으로 막 밀고 올라와서 이제 우리 보이는 거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를 딱 제재가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오히려 이런 메모리, 그러니까 HBM 쪽으로 제대로 영향을 못 받고 메모리 쪽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변화 쪽에서 이게 제재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호라, 삼성전자 같은 메모리 업체의 또 1위 업체들은 이게 더 수혜가 아니겠느냐. 오늘 이거 가지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 근데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포지션을 HBM 쪽으로 시장에서 많이 봐주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통과가 못 되다 보니까 약간 기존 메모리 업체 쪽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오호라 요런 호재가 나왔네. 이거를 오히려 더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반도체가 움직였던 모습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배터리, 2차전지, 그리고 또 거기다가 반도체 완전 호재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또 약간 날개를 달 수 있었던 게 상승의 배경으로 볼 수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그러면은 요게 다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다가 아니겠죠. 쭉 보게 되면은 드론 업체도 제재가 들어갑니다. 드론 업체 오텔 로보틱스. 요즘 우리 국내에서 한국에 드론 쪽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들어가는 드론 업체 쪽에서 본다 그러면 뭐 제이시언 시스템, 뭐 에이럭스 이런 회사들은 그냥 눈길이 가긴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거대한 어떤 공급망을 갖고 이게 제재가 되다 보니까 우리 쪽들이 좀 더 부품이나 공급 쪽에서 수요가 들어갈 것이다. 요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 업체 쪽은 일단 우리 쪽에서 미치는 영향은 좀 그렇고 거기다가 인터넷 연결 모듈 제조업체 퀘텔 요게 나옵니다. 요거를 보게 되면은 약간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인터넷 연결 모듈 그러니까 약간 좀 통신 장비 쪽의 느낌이 살살 나고 있죠. 지난번에 한번 저희 통신 장비 쪽을 잠깐 언급드리면서 이것도 이제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화웨이 딱 때리기 시작하면서 통신 장비에 대해서도 이러다가 니네 중기계 쪽에서 또 다 미국에 여러 가지 정보 넘어가는 거 아니냐 제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딱 제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게다가 또 중국하고 막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은 신나게 5G 또 정부 돈 거기까지 정부 돈 써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쪽에서 5G 쪽에서 미국은 아직까지 제대로 기지국 세우지도 못했는데 이런 쪽이 나오게 되면 약간 경쟁의식 때문에 중국 배제 또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나 이런 쪽에서 약간 확대 해석하게 되면 통신 장비에 대한 기대감 특히 오픈랜 말씀을 했었죠.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올 수 있겠다라는 쪽들은 이제 또 발동을 거는지 우리 또 트럼프 선생님은 발동을 하면 또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다른 거보다 요즘에 뭐 HFR 그냥 쭉 올라갔고 솔리드는 약간 저 양자 뭐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양자모 쪽으로 움직이는데 무겁지만 뭐 삼지전자 뭐 이런 것들이나 KMW 이런 것들도 같이 또 한번 맞추면서 변화가 나올지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오죠. 국유해운사 지금 코스코 코스코가 제가 알고 있는 뭐 코스트코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카스코 네이티브 발음으로 카스코 근데 여기서 이걸 한번 따로 떼봤습니다. 지금 블랙리스트 기업에 추가된 것들을 보다 보니까 해운사 코스코가 이게 뭐냐면은 세계 4번째 컨테이너에서 해운사입니다. 지금 뭐 머크라고 하시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머크 제약사 말고 머크라고 MUSK인가 이렇게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해운사 쪽에서 마켓쉐어 전 세계에서 10% 차지합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타격이죠. 극동에서 아시아 쪽에서 북미 가는 쪽에서 얼마큼 차지하냐 봤더니 21%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꽤 한 5분의 1 가량은 차지하는 거죠. 거기다가 2019년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딱 또 약간 선대 중의 일부를 제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3만 달러였던 게 뭐 여러 가지 근데 그거는 데이터가 좀 다르긴 해요. 30만 달러까지 갔다고 하는데 그거는 코로나 여파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이구 운임이 증가했었네 라고 하는 경험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조선소 제재하기 위해서는 해운사도 같이 제재하는 경향들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컨테이너 선사를 딱 제재를 한다. 그러면 운임이 올라가죠. 운임이 올라가는 거 누가 수혜할 겁니까? 한국은 HMM. 근데 이게 수혜를 보실 가능성들이 또 올라오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약간 하고 턴하려고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혹시나 이제 이게 확대가 돼서 해운업체 쪽들도 약간 더 우리 쪽 들어오지 마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벌크선 쪽도 약간 자극을 받는다. 그러면은 뭐 요런 컨테이너 좀 소형사 뭐 아시죠? 예전에 뭐 흥하해운 뭐 이런 것도 같이 움직이다 이렇게 볼 필요 있는데 벌크선보다는 직접적인 관계 쪽으로 그러니까 벌크선 쪽은 아직 BDI가 제대로 돌아서지 못하 이제 막 돌아설랑말락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패널션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흥하해운이 이거는 뭐 무슨 테마주 쪽으로 바라보는 건 아닌데 그럴 가능성은 좀 있다는 쪽인데 그래도 컨테이너에서 선사 움직이면서 라인이 그리고 또 운임이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HMM이 맞겠죠.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요것도 오늘 조선주가 움직이는데 자극을 했었죠. CCSC, CSTC 그러니까 즉 요게 다 뭐냐면은 국영조선사입니다. 국영조선사 쪽에서 최대 거의 그냥 CCSC는 글로벌 최대 조선소로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수주한 것들 작년에 보게 되면 거의 글로벌 탑
수준으로 갔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제재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 아시는 것처럼 거기다 이제 수주하는데 일반 기업도 같이 거래하지 마라라고 권고를 했죠. 그러면 여기 수주가 예전만큼 또 못 따라갈 가능성이 있을 거고 둘 다 딱 제재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러면 특히 이제 약간 좀 새로운 쪽들 돈 되는 것들 LNG 쪽이나 아니면 새로운 또 탱커 관련된 쪽들은 하이가 조금 걸끄러우겠죠. 미국이 딱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조선주의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아까 이제 관련된 이제 제재 리스트가 쭉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빠진 기업도 물론 있어요. 빠진 기업도 보다 보니까 일단 물류 자동화 회사 매급이 차이나텔레콤 오랜만에 이거 빠진 것 같은데요. 6개 기업 빠져서 지금 134개 되다 보니까 여전히 중국은 뭐 억울하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미국이 그런 거 봐주겠습니까? 지금 가뜩이나 중국을 얼마큼 옥죄느냐 여기 지금 하나의 명운이 달렸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정리해보게 되면 아까 보셨던 메모리 업체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죠. 메모리 업체 반도체 쪽에 대해서 이제 들어왔다는 쪽에서 이제 하나 들어오는 것 같고 두 번째는 2차전지 쪽에서 가장 또 배터리 요즘에 잘 나가는 CATL 쳤다 이런 쪽이고 세 번째 해운사 들어와 있고 네 번째 통신 장비 쪽도 근데 뭐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이거는 조금 더 디벨로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직접적으로 니도 한번 강하게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겠죠. 이건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섯 번째로 지금 보는 조선 쪽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쪽에서 이번 흐름을 통해서 이 정도는 아마 살살 또 수혜를 받는 게 아니냐라는 쪽도 지금 맞춰가는 수가 있는데 또 지나고 나서 또 주가도 좀 어떻게 좀 올라왔다. 그래서 또 조정받을 만한데 좀 호재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역시나 이런 쪽들은 지금 시장의 주도가 되고 있다는 것들을 암시를 하는 모습들이겠죠. 이런 쪽들 뭐 반도체 오늘도 쭉쭉 가고 뭐 반도체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뭐 그냥 뭐 내가 먼저 얘기했는데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면은 저는 먼저 터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까지 왔는데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반도체 쪽을 얘기 많이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가격 부담이 온다 그러면은 줄이는 게 팔란 얘기는 아닌데 좀 줄이셨다가 다시 기회 되면은 늘리자. 그렇다고 해서 좀 줄였더니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요. 그러면 괜히 마음이 예전에 지난번에 며칠 전에 다 이거 100주 갖고 있었네. 지금 줄여가지고 50주밖에 없네. 이걸 아파하지 마시고요. 지금같이 시장이 하나 주도로 쭉 갔다가 요거 잠깐 쉬게 되면은 많이 올라오게 되면 쉬어요. 그러면 또 그때 매기가 어느 쪽으로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랑 2차전지 막 또 집중되다 보니까 이게 집중되게 되면은 당연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해가 3개가 뜰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체력 가지고는. 근데 해가 2개가 떴어요. 그러면 바이오는 당연히 물량 두루룩 줄어면서 이쪽으로 가는 현상들이 나오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고 게다가 또 대표주자 알테오젠이 투자 경고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아니 거기서 오른 게 뭐가 있다고 거기다 투자 경고가 붙습니까? 근데 뭐 아무튼 그냥 올라서 붙다 보니까 또 거기다가 또 괜히 또 금리 얘기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저렇 해서 바이오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뭐 JP모건 헬스케어도 있고 그래서 또 금리만 약간 떨어진다. 특히 이번 주 입찰이 국채 입찰이 한 수요일 목요일쯤까지 있었는데 그때쯤에서 뭔가 약간 좀 금리 조금 좀 내려오는 쪽으로 혹시나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바이오 바로 발동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일단은 지금 금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보시면서 또 솔림은 디솔림이 나오죠. 이쪽으로 한번 가면 또 이쪽은 또 죽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또 얘네들이 조정을 받아야 또 다른 쪽에 그동안 좀 주춤했던 것들도 훅 몰려가니까 그런 과정들 보시면서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수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기사와 함께 이것저것 정리를 해보는 알찬 사랑스러운 저희 가치 투자의 컨텐츠였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잘 보셨으면은 다른 거 뭐 이런 거 그냥 가시면 안 되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저는 끈끈한 정이 있잖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서 같이 또 여러 가지 좋은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힘내게 도와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